한옥살롱 시즌2. 오늘 한옥살롱의 주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나는 한복 입고 세계 간다. 황희슬 대표님 소개합니다. 저는 2006년부터 한복을 만들어 오던 한복쟁이였고, 최근 제가 아이돌 의상을 되게 많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아이돌과 한복, 또 그 외에도 어떤 기업들과의 콜라보 이런 것들이 계속 제의가 오게 되면서 한복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폭이 되게 넓고 다양한 콘텐츠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여러분도 요즘 한복이 좀 주목받고 있다, 이게 좀 느껴지세요? 공감이 되세요? 아마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K-팝 유명 가수들의 무대 의상으로, 또 어떤 이벤트 의상으로 한복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주목받는 것도 있지만 반작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해요. 중국에서 만들었던 게임 회사에서 한복 아이템을 출시를 했는데 나중 가서 이거를 다 회수를 해버려요. 유인즉슨 이 옷이 한국의 옷이라고 이제 표기가 됐는데, 자국에서 이제 이것을 왜 한국의 옷이냐 막 논란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한복 광고를 내건 일이 크게 또 일파만파 퍼지면서 한복의 원주가 누구냐, 어디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도 계속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위기를 기회 삼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럼 우리는 그럼 한복을 얼마나 알고 있지? 혹시 여기서 고름을 매실 줄 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대표님 내리셔야 되지 않나요? 고름을 매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고 매실 줄 아시고 불가능하시고 매실 줄 아세요? 매실 줄 아세요? 와, 세상에. 한복 홍보단 분들도 어려워하는 게 바로 고름이에요. 신문 기사에서 통계를 가져와 봤어요. 입을 수 있는 자신의 한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한복 포함. 가지고 있다 7%, 가지고 있지 않다 93%. 네. 20세 이후로 1년에 몇 번 한복을 입었습니까? 명절 포함 0번 94%. 이게 현실인 거예요. 한복 우리나라 거지, 우리 옷이지. 지만 사실은 입어본 적도 소유한 적도 없는 게 한복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도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광지 근처에서 또 고궁 근처에서 한복을 대여해서 입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뜨거운 감자예요. 신문 헤드라인 기사거든요. 전통과 개량 사이 변화에 선 한복. 고궁 주변의 한복 우리 옷 맞나요? 이 말을 들으면 그래도 아무도 안 입는 아까 94% 가져본 적도 없고 입어본 적도 없는 한복을 이렇게라도 입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래도 이런 한복은 좀 지양해야 되는 걸까? 좀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한복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형태가 바로 이 형태입니다. 그런데 저 저고리 하나만도 자세히 쳐다보면요, 조선 500년 역사상 전기, 후기, 그리고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저고리 모양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한복은 이 가운데 모양처럼 치마가 생겼어요. 사실 이것도 1910년도에 시작된 것이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끈이 달려있지 않은, 그냥 펼치면 펼쳐지는 이런 치마를 입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복하면 이렇게 점점점 밑으로 가서 퍼지는 A라인을 생각하는데, 이런 A라인의 이 치마 형상도 사실은 서양식 재단법을 합쳐서 이리자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1세대 한복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원래 한복은 이렇게 퍼지지 않고요, 항아리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는 형태이지 이렇게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한복은 저기 이 전체의 역사 중에서 저기 대한제국, 조선 후기에서 대한제국 광복하기까지의 그 문화가 적절히 섞여서 사실은 현대에 걸맞게 어느 정도 만들어진 형태의 한복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전통은 저렇게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옷이 진정한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복은 이래야 된다는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저런 한복도 있구나라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한복을 다 망치라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TPO에 맞춰 입으면 돼요. 예절과 이런 품격을 갖춰야 되는 자리에서는 당연히 품격을 갖춘 제대로 된 복식을 입어야 될 것이고, 조금 패셔너블하게 자기를 개성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서는 이런 현대화된 한복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내가 입으면 참 행복해지는 옷이야,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옷이야 라는 철학을 가지고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한복, 그것이 오히려 한복을 망치고 이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만드는 한복은요, 처음부터 어려운 그리고 조금 복잡한 전통 한복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입문자들도 입을 수 있는 쉬운 한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전 그런 한복을 만들고 있어요 라고. 한복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복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입어봤나, 우리가 한복을 대할 때 그럼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나 하는 작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한복 많이 입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복을 접할 일이 되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청년들 입장에서 그냥 대중들이 쉽게 한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를 진짜 여러 방면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유튜브로 뭐 생활한복이랑 전통한복 이런 것도 찍었고, 전통한복으로 코디를 해서 사람들이 한복 코디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 그 한복 홍보단 활동하면서 가장 뭔가 뿌듯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가 유튜브 촬영 조선 부티크를 했었거든요. 그때 경복궁을 갔었어요. 외국인 분이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도 되겠냐. 네, 연예인도 아니고 뭐 전문 모델도 아니지만 한복을 알렸다는 사실? 그게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네. 홍보단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네요. 네. 난 연예인도 아닌데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했던 경험을 진짜 입어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한복이 가진 힘이거든요. 입는 순간 어머, 너 되게 멋있다, 너 되게 근사하다, 그게 자동으로 말이 나오는 게 한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 그런 결여되는 시대성,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처럼 긴 치마를 막 겹겹이 속치마를 입고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만 조금 지금에 맞게 좀 바꿔진다고 하면 충분히 패션으로도 입을 수가 있죠. 한국 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봐도 네. 될런지.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한복이야말로 무궁무진한 보물의 창고다. 이미 서양의 패션들은 많이 뭐 활용이 됐어요. 뭐 르네상스 시절부터 뭐 최근에 무슨 뭐 히피 패션부터 무슨 패션, 많이 디자이너들이 컬렉션 주제로도 삼았었고 뭐 디자인 모티브로도 쓰고 했는데, 한복은 아직 그렇게 많이 차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미개봉된 이 소스가 정말 많아서 이걸 하나씩 꺼내서 이런 패션하고 결합만 시켜도 정말 나올 게 앞으로도 정말 많고, 이 패션에 국한되지 않고 아까 제가 했던 그 콜라보 사례처럼 주류 회사, 음료 회사, 자동차 회사, 엔터테인먼트, 여행, 교육, 뭐든 엮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 콜라보 하는 거에 좀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 자동차랑 콜라보가 됐는지 너무 궁금해져서. 자동차를 한복으로 만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그냥 메일이 왔었어요. 처음에 앞뒤 설명도 하나도 없이 자동차를 한복으로 만들 수 있나요?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자동차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가 있죠. 그런 디자인에 사용된 어떤 원리, 모티브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한복으로, 의복으로 치환을 하는 거죠. 저 디자인의 특징은 이 앞부분에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라디에이터 같이 생긴 저 디자인이 이 디자인 핵심이었고, 이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도심에 세련된 어떤 커리어맨들을 위한 그런 약간 지식인층들을 위한 컨셉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식인, 어떤 남성, 전문직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성의 포라는 카테고리로 연결을 시켰고, 저 11자로 떨어져 있는 저 라인을 치마에 저 천릭의 주름으로 저걸 해석을 해서 디자인을 치환을 한 거죠. 그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제가 책에서 본 한복은 아까 이제 마지막에 봤던 1960년대 그 한복이란 말이죠. 근데 경복궁에 갔는데 황희슬 대표님이 이제 한복이 전체를 다 이제 덮은 거예요. 경복궁을. 여기 한복이 없다라고 하고 그 외국인이 계속 찾아다닐 수도 있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찾아다니는 외국인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지. 아까 대표님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시대상에 맞춰 변화를 하고 있다. 이 한마디를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의복은 맞지만 그것을 지금 시대에 입기에는 지금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과 맞지가 않아서 변화를 한 것이다. 서양복도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하잖아요. 서양복 디자인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국의 전통 의상을 그렇게 변화를 한 것이다. 보고 온 의상이 전통 의상은 맞지만 지금은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설명을 바뀌고 해주는. 있다. 한복과 한복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식과 한식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을? 떡볶이는 한식일까요? 네. 김밥은요? 그거 김밥은 약간 논란이 많죠. 그 논란이 많은 불고기는? 진짜 어렵죠. 네, 저도 어려운데요. 한복을 그냥 옷이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색깔, 소재, 형태, 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뭐 추가로 제작하는 곳까지 뭐 추가할 수 있겠죠. 의외로 색감이나 소재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되게 수용을 하세요. 근데 형태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이건 한복이 아닌 것 같아라고 많이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에 주요하게 나오는 깃, 동정, 고름 그리고 약간 이 짤막한 형태의 이런 길이감 이런 것 자체를 약간 한국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복이다는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이 상당수 들어가면 한복이라고 느끼게 된다. 이렇게 정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슬이 그럼 만드는 게 한복이냐? 이렇게 질문이 온다면 네, 한복입니다. 하지만 전통 한복은 아닙니다. 무슨 한복이라고 뭐 생활 한복인지 모던 한복인지 패션 한복인지 현대화된 한복인지 이 용어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말하긴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의 한복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한복 입고 세계 간다예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트렁크에 한복을 넣어서 가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요. 와, 근데 이제 한복도 보통 분들은 되게 단아하다라고만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 되게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컬러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제가 좋아하는 가우디 작가분의 건물 앞에서 다양한 색채의 한복을 입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구엘공원 앞에서 이렇게 쫙 찍은 모습을. 와우. 요즘 중국이랑 엄청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성격이 약간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런 기사를 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네 봐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풀리면은 캐리어에 그 약간 16세기부터 그 아예 시대별 한복을 갖고 가지고 거닐고 싶어요. 이게 진짜 한복이고 이게 진짜 한국인의 멋이며 너네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 약간 이런 그런 시선으로 약간 제압을 해서 저기 황희슬 대표님은 지금 이제 출발한다면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세계 4대 패션 성지가 있어요. 뭐 대충 이렇게 네, 뭐 밀라노, 파리, 뉴욕, 네, 런던. 여기서 패션의 온갖 뭐 셀럽들과 그 트렌드와 이게 딱 퍼져나가거든요. 거기에 한복을 딱 가져가고 싶었어요. 근데 세 곳을 갔어요, 이미. 런던을 아직 못 갔습니다. 손흥민에게 입히세요. 쏜? 어. 쏘니? 희찬하고 같이 둘이 입히시면 그래서 울부스랑 세계 4대 패션 성지 한복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한복이 흥하려면 입으면 된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입은 건 뭐 무슨 한복이야. 아이고 저건 뭐 채통이 없는 한복이야. 왜 또 저렇게 입은 거야. 이런 평가보다는 입은 사람을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나도 부담 없이 입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